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색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에요. 상간녀가 뭔지 아시죠? 상간녀? 상간남. 남편이 만약에 간통을 피웠으면 상대방이 되는 분이 상간녀가 되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가 상간남인데, 사실은 이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은 상간녀 소송인데, 이분은 우리는 여자 의뢰인이었고,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이제 박사과정이 있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현재 사시다가 결혼한 지 한 20년도 넘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어서 거의 사실상 이제 파탄 상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여자분은 참고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도가 지나치니까 점점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왔던 건데, 저도 결혼한 지 벌써 27년인데 와이프랑 그리고 또 뭐 남편하고 진짜 원만하게 잘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다. 양쪽에서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해요. 친구들한테 와이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기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나 후배한테 그 와이프를 1기 선배님처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민하고 잔소리도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집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가 9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경포대 바닷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사법고시가 붙기 전에.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뒷바라지를 해서 제가 2년 안에 고시를 붙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처음하고는 분명히 달라져 있죠. 왜냐하면 애들 둘을 뭐 키우고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서 더 예민한 분들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잔소리도 더 많이 하고 그렇긴 되는데, 그냥 저는 집사람이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고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날 음식 먹다가 흘리고, 그 다음에 음식 제자리에다 못 갖다 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 25년을 잔소리를 해도 똑같냐라고 저도 맨날 욕을 먹거든요. 뭐 제가 사무실에서나 밖에서는 굉장히 모든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집에서는 집안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의 관리권자, 통제권자, 그 다음에 통치권자는 우리 집사람이다. 나는 밖에서는 제가 대표로서, 선배로서 일을 하지만 집에서는 모든 헤게모니는 와이프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여태까지 살면서 크게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격이 안 맞거나 갈등이 생기고 말 한마디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똑바로 갖다 놔, 왜 설거지통에다 안 넣어?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뭐 그걸 갖고 그래,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시작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중에는 더 커지고 싸움도 더 심각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서로 등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원고가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상대편도 여자죠. 왜냐하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를 청구했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구했던 금액은 2천만 원보다는 많았거든요.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실제 인용된 금액은 지금 2천만 원만 인용이 됐습니다. 이게 내용 보시면 간단해요. 이분들이 2004년도에 벌써 결혼을 하신 부분들이고, 외국에서 만나셔가지고 거기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이제 한국을 오가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벌써 2004년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이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말로는 뭐 비즈니스상으로 만나는 거다라고 자꾸 변명하는 거죠. 근데 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뭐 카톡 내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또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 그 남편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남편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가방에서 상간녀의 그 속옷 같은 거, 옷 같은 게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람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남자가 서울에 있는 집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 여자 사진도 걸려져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인정하고 있냐면, 상간 소송을 보고 있는 것의 태도를 보면, 제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만약에 이런 그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 이건 불법행위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간통을 포함해서 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간통이라는 것보다 더 넓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주장한 게 다 앉았다. 이게 잔 게 중요하냐. 여기에서 결국은 부부 공동의 생활을 갖다가 얼마큼 침해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간통한 증거까지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 보면 간통까지는 이르렀다고 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건 맞으니까 2천만 원 줘라 라고 해서 판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분들이 보면 같이 골프도 치고 그리고 그 남편의 이제 서울에 있는 집에서 같이 거주했다는 흔적은 있지만 뭐 증거는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통 사실은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 주고받은 내용들 블로그에 올려가 있는 것들 보면 이 정도는 부정행위를 한 것 같다. 근데 언제부터냐? 그 날짜도 특정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법은 항상 증거예요.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통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내 남편이니까 만나지 마라. 라고 통보한 그날 이후부터는 이제 유부남인 거 알았지 않느냐? 근데도 그 이후에 연락하고 만난 사실이 있으니까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는 약간의 의심만 가면 무조건 이건 부정행위를 한 것이고 기간도 소급해서 처음에 의심받았던 그 시점부터 다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정신적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은 결국 증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법원은 증거의 게임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이 어떤 뭐 민사사건에서만 허용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만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까 간통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옛날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증거가 없잖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좋아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23년도 일단 유부남이가 안 날로부터는 그때부터는 너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배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3천 인정된다고 보시면 이 사건은 그런 부분 때문에 2천만 원이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비참하죠. 그리고 사실 창피한 일이죠. 이게 소장이 날라오고 집에 결국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린 책임자로서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참 본인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소송하고는 좀 다른 저희가 진행했던 뭐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상간소송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